안녕하세요. 굿웰스 시니어의 특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낼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민간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국가가 나를 위해 준비해 둔 수천만 원의 현금 혜택은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 의료비 정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대변혁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지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내고 계신 건강보험료 안에 병원비 파산을 막아줄 4가지의 강력한 법적 방패가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혜택들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알고 신청해야만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26년형 의료비 사수 전략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메디컬 푸어입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살 집 마련하느라 아끼며 모은 노후 자금이 큰 병 한 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일종의 의료비 페이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돈은 국가가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2026년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9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 동안 수술비와 입원비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5천만 원이 나오든 1억 원이 나오든 여러분은 딱 9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여러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입원 일수입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시게 되면 상한액 기준이 90만 원에서 약 135만 원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는 단순 돌봄을 위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려는 국가의 정책이니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하신다면 120일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관리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매번 복잡한 서류를 들고 공단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급동의 계좌 등록이라는 것을 해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딱 한 번만 등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환급금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여러분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오토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안내문을 분실해서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천만 원씩 깨지는 비급여 항목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MRI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대학병원의 고가 주사제 비용 등은 실비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지출한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과거에는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자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단순 영양주사, 도수치료, 그리고 요양병원의 간병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를 숨기고 이중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환수 조치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투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급여 항목은 자동 환급으로, 비급여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으로 해결하는 이 쌍방패 전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예 돈을 안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국가가 발행하는 95% 할인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공단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면 병원비의 단 5%만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는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위암이나 유방암 환자들은 연간 7천만 원이 넘는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급여가 적용되면 산정특례 5% 혜택을 받아 연간 약값이 단돈 300만 원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원비 부담률이 5%에서 30%까지 최대 6배로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달력에 만료일을 적어두고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요양원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내 집에서 늙어가기입니다. 요양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동이 가장 불편하신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때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2026년에는 250만 1,200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방문 요양은 물론 방문 간호 서비스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등급 어르신 역시 월 한도액이 233만 원대로 크게 올라 집에서 부족함 없는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종일 집을 지켜주는 가족휴가제와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재활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나올 때 자존심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화장실 실수는 없는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정당한 등급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직접적으로 늘려줄 보험 다이어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병원비를 다 내주는데 과연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 민간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지원금과 민간 보험금은 중복해서 챙길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는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만큼 국가 지원금은 깎입니다.
이미 국가가 의료비의 80% 이상을 책임져 주는데 고작 나머지 20%를 보장받자고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때마다 폭등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6,070대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하던 보험료를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5천만 원 한도의 국가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을 꺼내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십시오. 입원 하루당 몇만 원 주는 입원, 일당 특약이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자잘한 수술비 특약들만 삭제해도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에서 내 보험 다 보여 또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과 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원비 환급금은 지급동의 계좌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받으십시오. 둘째, 비싼 비급여 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를 따로 신청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십시오. 셋째, 암 환자분들은 5년 만기 전 재등록 날짜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넷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집에서 월 250만 원 상당의 돌봄 혜택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민간 보험을 정리하여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현명하게 줄이십시오. 국가가 주는 혜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오늘 굿웰스 시니어가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더 유용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굿웰스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